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플러스 시작합니다. 올해 전남 산김이 품질과 가격, 위판고에서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마포구가 4차 산업에 발맞춰 로봇과 인공지능을 미래 핵심 사업으로 선정했습니다. 행성군이 지역 택시업계와 100원 택시 서비스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평창교 정비 사업을 위한 실시 설계 용역 착수 보고회가 진행됐습니다. 충북도가 스마트팜 온실 신개축 공모사업 신청자를 모집합니다. 올해 전남산 김이 품질과 가격, 위판고에서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2년 연속 부진했던 작황이 크게 호조를 보인 데다 수출이 크게 늘었기 때문입니다. 해남군 하산면의 수협 위판장에서 막바지에 다다른 2024년산 물김 위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끝물이라 위판량은 많지 않지만 경매에 참여한 관계자들의 표정이 밝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생산 초기 개평이 심하게 돌고 백화 현상까지 나타나면서 크게 부진했던 작황이 올해는 더 이상 좋을 수 없을 만큼 호조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올해 가장 좋은 적정 수온이 유지되면서 고품질 김이 생산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이 건강식품에 좋다는 인식이 확산이 되면서 수출량이 크게 증가되는 계기를 마련했고요. 계속된 작황 부진으로 재고 물량이 남아있지 않은 가운데 K푸드 열풍으로 김 수출이 급증하면서 가격도 크게 올랐습니다. 올해 미국이나 유럽이 수출이 많이 열리다 보니까 그 가격이 상승한 요인에 의해서 소득이 많이 증대해서 이로 인해 공군의 물김 위판고가 2천억 원, 해남군이 1천억 원을 돌파하는 등 전남의 위판고가 7,200억 원을 기록해 지난해보다 75% 이상 늘었습니다. 특히 1,370헥타르에 달하는 전국 최대 규모의 만호어장에서 김 생산이 일시 중단된 상황에서 나온 실적이라 의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수출 호조로 재고가 거의 남아있지 않은 채 생산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선 전남김. 기상 여건만 받쳐준다면 내년에는 수산물 단일 품목으로 사상 첫 1조 원대 위판고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수도권 소식입니다. 자전거 및 PM을 이용하는 구민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동대문구가 2024 동대문구민 자전거 및 PM 보험 가입을 추진합니다. 구는 자전거 및 PM 이용자가 늘면서 관련한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자 전 주민을 대상으로 보험 제공에 나섰습니다. 올해 동대문구민 자전거 및 PM보험 계약 기간은 2024년 3월 27일부터 2025년 3월 26일까지 1년이며 자전거 관련 사고 발생 시 피해 보상이 가능합니다. 동대문구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모든 구민의 경우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됩니다. 가입 기간 중 발생한 사고는 사고 지역, 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보장 가능하며 타 보험과 중복 보상도 가능합니다. 다만 15세 미만은 일부 보상에서 제외되며 공유형 모빌리티 업체에서 대여한 개인형 이동장치 등도 보상에서 제외됩니다. 구는 모든 구민이 각종 사고로부터 걱정 없이 자전거와 PM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동대문구가 스킨케어 브랜드 클라랑스의 나무 심기 캠페인을 지원해 중랑천에 메타세카이어 나무를 심었습니다. 클라랑스는 2011년부터 전 세계에 76만 그루 이상의 나무를 심어왔으며 작년에는 중랑천 튤립 정원 일대에 나무 1,000그루를 심어 클라랑스 가든을 조성했습니다. 지난 4월 8일 월요일에는 중랑천 장평교 장미정원 일대 산책로에 메타세커이아 나무 70그루를 심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클라랑스 본사 사장과 코리아 임직원, 대학생 서포터즈 클라미, 동대문구청 자원봉사 캠프 활동가들과 동대문구 홍보대사 배우 이장우가 참여해 나무 식재, 지주목 설치 등을 진행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장평교부터 군자교까지 메타세카이어 길을 만들어서 우리 아이들과 우리 주민들이 걷기 좋은 길을 조성하는 게 1차적인 목표입니다. 구는 탄소 중립 녹색 성장을 실천하기 위해 나무 심기 봉사활동에 참여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표하며
앞으로도 기업과 협동해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실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마포구가 4차 산업에 발맞춰 로봇과 인공지능을 미래 핵심 사업으로 선정했습니다. 이에 상암 DMC 첨단산업센터에 위치한 JM 로보틱스를 방문했는데요.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난 2일 마포구가 미래기술의 핵심 로봇, 인공지능 산업 육성을 위해 상암동 DMC 첨단산업센터에 위치한 로봇 기업 JM 로보틱스를 방문했습니다. JM 로보틱스는 사단법인 한국인공지능협회 회원회사로서 로보틱스 서비스 디자인을 전문으로 하는 마포구 미래산업기업입니다. 마포구는 이번 방문을 통해 휴머노이드 로봇, 서비스 로봇 등 로봇 체험과 전시를 관람하고 로봇 산업의 전반적 이해와 현 주소, 해결 과제 등 기업 브리핑을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방문은 2024 로봇 서비스 개발 공모 사업과 로봇 분야 마포구 미래전략정책 수립, 추진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마포구가 낡은 저층주택 거주자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집수리 공사 비용을 일부 지원합니다. 안심 집수리는 단열이나 방수, 창호 등 성능 개선 공사와 안전시설 설치 등을 통해 주거 취약 가구의 삶의 질을 높이는 사업입니다. 마포구가 2024년 안심집수리 보조사업의 참여자를 오는 30일까지 모집합니다. 지원 대상은 10년 이상 지난 저층 주택에 사는 거주자 중 중위소득 이하의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등 주거 취약 가구입니다. 혹은 반지하 주택, 불법 건축물 기준이 해소된 옥탑방 등 20년 이상 된 저층 주택이어야 합니다. 대상자에 선정되면 공사비의 일정 범위 내에서 보조금이 지원됩니다. 신청을 원하는 가구는 마포구청 주택상생과에 방문해 신청서와 필요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마포구청 누리집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이 글로벌 로펌으로 도약하기 위해 본사를 확장 이전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이 글로벌 로펌으로의 도약을 위해 서울 여의도 파크원 타워1에서 본사 이전 개소식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개소식은 개회식, 제막식, 기자 인터뷰 등의 순으로 진행됐으며 여의도 본사 개소로 대륜은 서울에서만 6곳의 사무소를 운영하게 됐습니다. 한편 지난 2018년 설립된 대륜은 전국에 38개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국내 최다 규모의 사무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대구시 자치경찰위원회가 청소년 자치경찰 역할을 수행할 폴리스 틴키즈 4기 발대식을 열었습니다. 청소년 자치경찰 역할을 수행할 폴리스 틴키즈 4기 최종 11개 팀 51명이 12일 발대식과 함께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이날 발대식은 지도교사, 학부모 등이 참석한 가운데 최종 선발된 51명에 대해 위촉장을 수여하고 박동균 사무국장의 자치경찰제의 이해에 대한 특강과 오리엔테이션으로 진행됐습니다. 폴리스 틴키즈는 안전체험 활동, 모의국회 등 경찰청 및 교육청과 연계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팀별 제한과제 수행 과정에서는 학교 전담 경찰관들과 함께 치안 리빙랩 실증 활동도 하게 됩니다. 자치경찰위원회는 이 같은 과정을 통해 제안된 정책들이 관련 부서 협의를 거쳐 실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입니다. 대전 한남대학교가 대전시에게 대전 소셜 비즈니스 마켓 운영을 위한 후원금을 전달했습니다. 이날 전달식은 대전 영시축제에 참여하는 사회적 경제기업의 우수 제품 홍보 및 판매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승철 한남대학교 총장은 이날 대전의 대표 축제인 만큼 지역경제 활성화를 선도하고 세계적인 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지난해 영시축제 연계 행사로 개최된 대전 소셜 비즈니스 마켓에는 사회적 경제기업 30개 기업이 참여했습니다. 강원도 소식입니다. 횡성군이 혁신적이고 저렴한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역 택시 업계와 100원 택시 서비스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100원 택시 사업은 농어촌 버스 노선 개편에 따른 버스 미운행 지역의 대중교통 공백을 채우고 저렴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제공으로 주민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추진됩니다. 횡성군은 이번 협약을 기점으로 서비스를 준비해 5월 1일부터 청일면 유평리와 초현리, 고시리, 우천면 하대리, 오원일이, 백달리 등 6개 마을에서 100원 택시를 운영합니다. 이번 협약에는 개인 택시지부와 유공택시, 화성운수, 횡성운수가 참여하며 시범 운영 기간 동안 주민 의견을 모아 의견 반영 과정을 거쳐
8월 1일부터 전면 시행할 계획입니다. 횡성군은 앞으로도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의견을 지속 청취해 주민 불편이 없도록 서비스 개선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입니다. 횡성군이 1인 가구 증가로 대두되는 사회 문제 중 하나인 고독사 예방을 위해 1인 가구 생활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합니다. 횡성군은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을 통해 추출된 각종 공과금 체납자와 중증 질환자, 미취업 일용 근로자 등 위기 사유에 2개 이상 해당하는 청장년 1인 세대를 중심으로 조사를 진행합니다. 특히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비롯해 민간단체와도 협력해 주민등록상 1인 가구뿐만 아니라 실질적 1인 가구와 사회적 고립 가구까지 발굴, 조사한다는 방침입니다. 군은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위험도를 분류하고 이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연계 관리해 발굴된 위기가구에는 긴급복지 지원, 기초생활수급 등 공적 급여를 연계할 계획입니다. 또한 복합적인 도움이 필요한 가구는 사례관리 대상으로 선정해 위기 사유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평창교 정비 사업을 위한 기본 디자인 및 실시 설계 용역 착수 보고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용역에서는 평창교 주변 경관 및 조명 분석을 통한 다양한 기본 설계 디자인을 구상하고 구조물 설치에 따른 교량 구조 검토, 실시 설계 등을 추진했습니다. 군은 착수 보고회를 시작으로 7월까지 기본 설계안을 확정하고 10월 중 기본 디자인을 마무리하여 관련 예산 확보 후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군은 주변 경관과 조화되고 특색 있는 디자인 구상으로 평창교를 지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조성할 계획이라며 관광 명소와의 연계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 및 도시 이미지 향상을 위한 사업 추진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평창군은 2024년 평창군 간부공무원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날 교육에는 평창군의 간부 공무원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렴한 조직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청탁금지법, 공직자가 지켜야 할 행동 강령 등 청렴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이 진행됐습니다. 또한 청렴 교육뿐 아니라 유명 강사를 초빙하여 AI 기술의 이해부터 실무에 적용까지 다양한 주제에 걸쳐 진행됐습니다. 이번 교육을 통해 간부 공무원들은 새로운 정보와 지식을 습득하고 이를 통해 평창군의 미래 발전 방향에 대해 함께 고민할 수 있었던 뜻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어서 충청도 소식입니다. 환경 제어가 가능한 스마트팜 보급을 통해 소비자 수요에 부합하는 안전한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 공급 기반 구축을 위해 스마트팜 온실 신개축 공모 사업을 신청받습니다. 스마트팜 온실 신개축 사업은 농산물의 생산성과 품질 향상을 통한 경쟁력 제고를 위해 환경 생육관리 자동화 시설을 보급해 노후시설의 현대화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온실 신개축 지원시설 규모는 0.3에서 2헥타르로 온실 신축의 경우 경력 3년 이상이고 1헥타르 이상 온실 운영 유경험자는 5헥타르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사업을 희망하는 농업인, 농업법인, 생산자 단체는 신청기간 내에 사업 대상지가 있는 시군에 신청하면 됩니다. 충북농업기술원이 사과 가격과 품질의 안정화를 위해 재배 면적 확대와 생산성 향상, 위험 요인 대응 계획을 세워 사업을 추진합니다. 충북의 사과 재배 면적은 최근 10년간 3.5% 감소했고 작년 총 생산량이 평년 대비 30% 감소했습니다. 이에 사과 가격 안정을 위한 생산자와 소비자가 상생할 수 있는 대안으로 재배 면적을 늘리고 위험에서 지키고 생산성은 높이고의 3구 계획을 추진합니다. 첫 번째로 재배 면적을 늘리기 위해 과수화상병으로 폐원한 과원에 다시 사과를 심도록 2026년까지 총 60헥타르에 100억 원을 지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상기상 등 위험 요인에 대비하기 위해 기상변화에 강한 내재의 품종 보급률을 2030년까지 40%까지 확대합니다. 마지막 방안은 다수학 재배 기술과 기계화 확대입니다. 충북보건환경연구원이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종료됨에 따라 계절관리제 기간 초미세먼지 농도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에 충북 지역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세제곱미터당 23.3 마이크로그램으로 최저 농도를 기록했고
제4차 계절관리제 기간 대비 19% 감소해 전국에서 세 번째로 크게 대기질이 개선됐습니다. 좋음 일수는 35일로 제1차 계절관리제 대비 20일이 늘었고 나쁨 일수는 20일로 제1차 대비 18일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령시가 도서관 주간을 맞아 다채로운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4월 도서관 주간을 맞아 다양한 행사를 펼칩니다. 공연으로는 보령 시립도서관에서 영어 인형극 엄마오리가 사라졌어요 공연이 진행되며 체험 행사로는 책향수 만들기, 우드버닝 독서대 만들기 등 6개의 다양한 체험이 보령 시립도서관과 죽정도서관에서 진행됩니다. 보령시가 지방세입 관계 법령 개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제도 개선 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2024년 지방세입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2박 3일간 진행된 이번 토론회는 행정안전부, 충청남도청, 전국세무공무원, 지방세연구원 등 140여 명이 참여해 지방세입 관계법령 개편 방안 마련을 위한 제도 개선 사항 및 건의과제를 논의했습니다. 이어서 경상도 소식입니다. 포항시가 전국 최초 4년 연속 우수특구 지정 등 성과를 거둔 배터리 리사이클링 규제 자유 특구의 사업 종료 후 후속 특구 사업 모델 발굴에 나섰습니다. 시는 관련 연구 용역 최종 보고회를 가지고 전지보국 실현을 위한 또 하나의 디딤돌을 놓았습니다. 12일 포항시는 배터리 규제 자유 특구 고도화 연구 용역 최종 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연구 용역 최종 보고회에서는 규제 자유 특구 성과 연계 고도화로 글로벌 스탠다드 확립에 초점을 맞춘 글로벌 혁신 특구 추진 방안과 기술 개발 및 전기 선박 등 적용 분야 확대의 목표를 둔 리사이클링 분야 특화 지역 혁신 특구 추진 방안 등이 제시됐습니다. 현재 포항시는 배터리 글로벌 혁신 특구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지역 혁신 특구는 경북 전역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해 포항 배터리 리사이클링 규제 자유 특구 성공 모델을 광역 범위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시는 내년 블루밸리 국가산단의 준공을 앞둔 자원순환 클러스터가 배터리 재활용 종합관리의 중심기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며 경북 테크노파크 등 국내외 시험 인증기관과의 유기적 협력 관계, 경북 전역의 2차 전지 산업 생태계를 활용한 지역 혁신 특구 사업 모델을 구체화해 나갑니다. 아울러 영일만 산업단지 등 해양이 인접한 지리적 여건을 활용한 전기 선박 산업파크 조성도 구상하고 있으며 연내 용역을 통해 관련 기본 계획을 구체화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광주 전남 소식입니다. 오는 2027년 개교 예정인 광주 AI 영재고 부지가 최종 확정됐습니다. 계획대로 학교가 문을 열면 광주는 AI 인프라는 물론 고등학교와 대학, 기업까지 갖춘 AI 대표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난 1월 광주과학기술원 부설 AI 영재고 설립이 가능하도록 GIST법이 개정된 이후 광주시는 AI 영재고 부지를 물색해왔습니다. 당초 염두에 뒀던 GIST 인근 부지의 매입비가 200억 원에 달해 부담이 크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대체 부지 20여 곳을 검토한 광주시는 결국 당초 계획대로 GIST 인근 2만 3천여 제곱미터 부지에 AI 영재고를 건립하기로 결정했습니다. GIST와의 접근성을 우선 고려한 겁니다. AI 영재고는 GIST 부설로 운영되기 때문에 협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GIST 인프라 활용을 위해 GIST와 지리적 접근성을 갖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광주 AI 영재고는 학습연구동과 기숙사동 등 2개 동을 갖추고 오는 2027년 3월 개교할 예정입니다. 해마다 전국에서 학생 50명을 모집해 무학년 졸업 학점제로 운영하고 AI 융합교과를 편성해 AI 인재를 길러내는 산실로서 역할을 한다는 구상입니다. 국가 AI 데이터 센터 등 국내 최고 수준의 AI 기반 시설을 갖춘 광주에 AI 영재고까지 예정대로 건립되면 AI 대표 도시로서 광주시의 위상이 또 한 단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완연한 봄 날씨에 산을 찾는 등산객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봄철 산악 사고가 잇따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언 땅이 높고 일교차가 커지면서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로프에 고정된 항공 이송용 들것이 헬기로 끌어올려집니다. 들것에 실린 60대 남성은 지난달 무등산을 오르다 해발 1100m 서석대 부근에서 발을 헛디뎌 허리를 크게 다쳤습니다. 은박 비닐에 쌓인 한 60대 여성. 이 여성은 산에 오르다 저체온증을 호소해 소방당국에 의해 급히 보온 조치를 받았습니다. 따뜻한 날씨 속에 등산객이 늘면서 산악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겨우내 언 땅이 녹으며 지반이 약해져 쉽게 미끄러지고 큰 일교차로 인해 지형에 따라 온도 변화도 심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전남에서 일어난 등산 안전사고는 3월에 35건에서 4월에 60건으로 2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최근 3년간 산악사고 발생 건수는 3월 대비 4월에 전남 평균 58%, 광주는 평균 36%가 증가했습니다. 유형별로는 광주에서 실족이 93건, 전남에서는 조난이 130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소방당국은 정기적인 구조 훈련에 나서는 한편 간이구조 구급함 등 안전시설을 보강해 만일의 사고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산행 전에 기상정보 확인, 체력에 맞는 코스 선택, 가벼운 스트레칭, 큰 일교차를 대비한 여벌옷을 준비하시고 안전산행 방법을 잘 숙지하여 따스한 봄날 즐거운 산행하시기 바랍니다.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당일 몸 상태를 고려해 무리한 산행을 피해야 산악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기발한 아이디어를 담고 있지만 적절한 판로를 확보하지 못해 아직 빛을 보지 못한 지역 중소기업의 제품이 많은데요. 조달청이 각종 공공사업에 이런 혁신 제품을 적극 활용하기로 하면서 지역 중소기업의 새로운 성장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도로가에 모인 빗물이 저지대로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이때 함께 떠내려온 담배꽁초나 낙엽 등 이물질이 배수구를 막다 보니 저지대의 침수 문제는 매년 반복됐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선배수로 시스템을 나주의 한 중소기업이 개발했습니다. 이물질을 운반할 만큼 많은 빗물이 모이지 않도록 도로가 전체를 배수구로 바꾼 겁니다. 이미 서울 가로수길 등 일부 도로에 시범적으로 도입돼 성능을 인정받기도 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에 한 7개 구청에 그 시범 사업으로 좀 했는데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계속 모니터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달청은 선배수로 시스템 등 광주 전남 강소기업의 제품 3가지를 올해 혁신 시제품으로 선정했습니다. 이들 제품은 광주 전남 지역 공공사업에 시범적으로 투입돼 그 성능이 입증되면 판로를 확대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혁신 제품 선정 사업이 시범 운영된 지난 2019년부터 4년 동안 광주 전남 중소기업 70여 개 제품이 선정됐습니다. 혁신 제품으로 지정이 되면 금액에 제한 없이 수의 계약이 가능합니다. 판로 개척이 어려운 업체 입장에서는 영업 활동에 날개를 달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조달청은 아이디어가 좋은 제품을 가지고도 공공조달 시장에 진입하지 못한 초보 중소기업을 돕기 위해 공공조달 길잡이 제도 등 다양한 사업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한 주간의 행사 소식을 전해드리는 클릭 행사톡톡 시간입니다. 경북 영양군의 건강한 먹거리 축제인 영양산나물축제가 경북 영양군청 일원에서 열립니다. 제19회 영양산나물축제가 영양 읍내 및 일월산 일원에서 열립니다. 5월 9일부터 12일까지 열리는 이번 축제에서는 신선한 산나물을 직접 채취할 수 있으며 다양한 체험거리와 볼거리를 만날 수 있는데요. 건강에도 좋고 맛도 좋은 영양산나물을 만날 수 있는 영양산나물축제에 많은 관심 바랍니다. 경기도는 2026년까지 북부 지역에 반려동물 테마파크를 조성합니다. 북부권 반려동물 테마파크는 반려동물 입양, 보호공간, 동물병원, 반려동물 문화센터, 동물 장묘시설 등이 어우러진 복합 문화공간으로 조성될 예정인데요. 여주, 화성, 오산에 이어 경기도 내 4번째 반려동물 테마파크에서 반려동물과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